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주식 기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대회 김형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베트남의 대표 개발사라고 부동산 개발사라고 할 수 있는 빈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죠. 빈그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또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이 매력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지금 네. 베트남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도시화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계소득 증가에 인한 자가 보유율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도심 지역 재개발에 따른 실수요 증가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개발사들끼리 또 앞으로 이런 토지 입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핵심 도시 발전과 인프라 개발에 이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그 지하철이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베트남의 빈그룹도 이 부동산 시장의 수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빈그룹 같은 경우에 실적을 먼저 보시면 2017년 말 기준에서 연간 매출액은 90조 동으로 전년 대비 57% 정도 증가했고요. 이는 예상치인 83조 동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세전이익 같은 경우에는 8.9조 동으로 전년 대비 5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동산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대량 물량이 고객들에게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호텔과 리조트 사업 부분에서도 4분기 매출이 1.5조 동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빈펄 호텔이 위치한 도시에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의 여행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주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빈그룹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또 이제 분양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산업의 시작, 그리고 유통사업 부분을 담당하던 자회사의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부각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투자 포인트를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빈그룹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핵심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다수의 A등급 지역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또 부동산 개발사 중에서 가장 넓은 토지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빈그룹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와 개발 토지 입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분양할 프로젝트의 성공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주거 문화가 베트남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자가 소유 욕구가 높고 경제력이 강해지고 있는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8년도에 빈시티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가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데요. 이게 좀 인기를 끌면서 장기 이익 성장 드라이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핵심 지역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빈그룹의 유통 사업 부분이 베트남의 빠른 가계 소득 증가의 수혜를 누릴 거라는 점인데요. 가계 소득 증가는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사는 빈컴과 빈커머스 브랜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수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통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층이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소비 트렌드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접근성, 편의성이 높은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재래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3%를 기록하는 반면에 슈퍼마켓과 편의점 같은 근대 유통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그룹의 유통 사업 부분은 향후 5년간 편의점 사업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2016년 기준 빈마트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51%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구 밀접도와 인구 유동성이 높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까지 그 편의점 수를 4,800개까지 늘려 시장 독점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트남의 빈그룹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더욱더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사업 분야에 또 발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빈그룹은 자국 첫 자동차 브랜드인 빈페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빈그룹은 2017년 9월에 35억 달러를 들여서 335헥타르 규모의 자동차 생산 시설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자동차 25만 대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5인승 세단과 7인승 SUV, 거기다가 전기 자동차까지 합해서 50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생산 현지화로 자동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격 하락은 베트남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평균 판매 성장률은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외제차 브랜드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빈그룹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50대로 주변국인 태국 250대고요. 말레이시아는 400 정도 되는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가구당 자차 소유율은 2%로 주변국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정부의 기반 산업 육성 의지, 자동차 특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아세안 영내 간 무관세에 따른 수입 부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 자동차 가격 하락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완성차 수요 증가가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의 부동산 그룹입니다. 빈그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김형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